오늘 국회 그 개원 연설은 이게 지금 제가 인쇄해가지고 몇 번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그것도 몇 번씩이나 읽었어요? 네, 지금까지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나 담화문을 한 번도 그대로 보낸 적이 없습니다. 늘 거기 뭐 새로운 게 있나 싶어서 꼼꼼히 찾아보는데요. 새로운 거 없습니다. 없고 이게 제가 국회의원이라서 거기서 듣고 있었으면 되게 열받았을 것 같아. 왜냐하면 모두의 인사말 끝나고 나서 19대 때 크라우드 펀딩법하고 관광진흥법 통과시켜 주셔서 뭐 경제에 많이 도움이 돼서 이렇게 덕담을 한 다음에 좀 더 일찍 통과되어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단친 거야. 국회가 빨리빨리 통과시켜야지. 응? 니네들이 늦게 통과시키는 바람에 효과도 덜 났고 안 통과시키는 법도 많잖아.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한 말이 이 말이 저는 제일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해요. 국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다들 국민을 위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죠. 국민 눈높이에 국민을 위한 얘기하고. 일에는 어떻게 하는 게 국민을 위한 일이냐에 대해서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정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야가 싸우는 모든 일들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설문은 제왕의 담화문이지 대통령의 연설문이 아니에요. 여야 위에 서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일이고 니들이 그걸 똑바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보니까 니들끼리 국민 위하지 않은 일로 맨날 싸우느라고 국민 위한 일을 안 했잖니. 그렇게 얘기해놓고 뒤에 가면 뭐 해외 순방부터 시작해서 북한 고립화, 뭐 창조 경제센터 맨날 하던 치적자랑 그걸로 다 차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무슨 내용이 있어요? 이 한국 롯데 총 지주회사가 호텔 롯데입니다. 네네. 호텔 롯데의 99% 이상을 일본이 갖고 있어요. 롯데홀딩스가 19.07%, 광윤사가 광윤사. 5.45%, 그다음 L1에서 L12까지 투자회사 이게 72.65%를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 미주 본사는 그러면 미국 기업입니까? 우리 기업이잖아요. 예, 소유자의 이 국적으로 보면 우리 기업인데 사실 미국에 삼성전자 공장 세워가지고 거기서 미국서 부품 조달하고 미국 사람들 고용해서 하면 그 인건비로 나가는 거, 부품값으로 나가는 거, 원자재 값으로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미국 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기분만 뭐 이재용 씨, 이건희 씨가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기업 같지. 사실 그거 미국 기업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요. 우리 정부는 지금 1인당 GDP를 안 따지고 GNI를 따지잖아요.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제 GNI를 쓰면 좀 올라가니까 수치가. 외국에 투자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GNI로 따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가령 미국 엘리베마 현대차 공장이 있지만 미국 기업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란 말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꾸 롯데를 한국 기업이다 이러고 심지어 신동빈 씨는 한국에서 성장을 한 한국 기업이다.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이라는 거예요. 뭐 자랑스러운지는 몰라도 한국 기업 무슨 한국 기업? 내가 보기에는요, 이건 명백히 일본 기업입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이 이 롯데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일본 기업이에요. 아니 저는 관점이 달라요. 일본인을 위한 일본 기업이란 말이에요. 어떤 기업의 국적을 따질 때 저는 오너의 국적을 기준으로 기업의 이제 국가적 귀속을 따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예컨대 원자재를 국내 협력업체에서 조달했거나 한국 사람들을 고용해서 인건비로 나가거나 이런 것들은 다 국내 우리 국민들의 소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일부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이 배당 소득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 기업은 우리 기업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잠깐만요. 배당 소득만 하더라도 2011년부터 작년까지 그걸 너무 많이 가져갔다고 하면 이제- 아니 1211억을 이제 갖고 가는데 이 배당 소득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호텔 롯데가 지금 상장 준비했잖아요. 네. 99%가 일본 사람들 소유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상장이 되면 결국은 이 99% 지분을 가진 사람이 떼부자가 됩니다. 지금보다 상장할 때 상장 이익을 가져가죠. 상장하면 엄청난 상장 이익을 챙긴단 말이에요. 한국 시장에 우파가 원래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고 좌파는 원래 국제주의 성향이 이건 강한데. 민족주의와 하등 상관없어요. 아니 국적 따진다며. 아니 도대체 아버지와 아들이 일본말을 하고 일본 여자하고 결혼해서 일본 애를 낳는데 그래도 한국인 고용하고 한국 협력업체들하고 거래하는 그러면 우리 기업이에요. 최소한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는 안 해야죠. 감사합니다고 말은 바로 해야죠. 그건 고쳐야 돼요, 진짜. 한국말 연습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오래 살았으니까 그런 거죠, 뭘. 아니죠. 일본서 교육받고 일본서 생활하고 아니 일본인이란 말이 그 사람들이 신영자 호텔 롯데 이제 운영하는 그 고문이시죠? 신영자 씨가 그죠. 그 이제 롯데 면세점에 네. 그 네이처 리퍼블릭 그 예. 정은호 씨
그 뭐 물건 입점시켜주는 뭐 브로커 끼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현금 좀 받고 매서짐 자리 정해주고 20억 받았다는 예, 거 돈 아니에요? 받았다는 얘기는 회사에 사실 패기친 거죠. 왜냐면 20억 깎아갖고 예. 돈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가 이제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검찰에서 지금 압수수색을 열몇 군데를 하고 네네. 급하게 한 이유가 뭐 조직적 증거인멸, 증거인멸 예. 때문에 했대는데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는 제대로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한 것 같아요. 이 형제 간에 이제 분쟁이 생기니까 신동주하고 SDJ 코퍼레이션, 이제 신동주 씨를 위해 만든 회사예요. 이 SDJ 코퍼레이션이 신동빈 회장을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고소를 하면서 온갖 증빙 서류, 이 비자금 만든 증빙 서류가 검찰에 제출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영자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롯데백화점에 이 납품 비리 네, 뭐 있었죠. 이런 게 터졌을 때는 워낙 다 입을 다 닫아버리고 하는 바람에 당사자만 구속해서 재판을 회부를 했지 그 위를 캐지를 못했는데 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이 저수지를 못 찾았는데 네, 롯데쇼핑. 이번에는 저수지를 찾은 거예요. 저수지 GPS를 제공을 한 거지. 예, 찾았단 말이에요. 좌표를 찾으니까 어떻게 찍고 가면 저수지가 이 있다. 17군데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게 처음부터 신동빈 평창동 집 그리고 신기코시 있는 롯데호텔 34층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정책본부 총사령탑입니다. 싹 다 뒤지고 여기에 아까 말한 이 5인방의 집들 이거 압수수색을 싹 다 해버린 거예요. 이 뭐 엄청난 걸 200명이 투입이 됐잖아요. 이건 뭐 유사일의 처음입니다. 이러니까 검찰이 명운을 걸겠다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롯데가 예전에 이제 그 지난 정권에 40조 하던 게 이제 80조가 되고 또 사실 그 저기 제2 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안전성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서울공항 예. 활주로를 틀면서 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뭐 지난 정권의 이게 또 실세들을 노리는 게 잠깐만요.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이 있던데요. 서울공항 문제만 하더라도 이 활주로를 산으로 틀었잖아요. 그 앞에 공군참모총장 목까지 달렸어요. 이건 MB 정부에 꼭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이건 말이 안 돼요. 사승 장군을 그것도 공군을 총책임지는 참모총장 목을 날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뒷말이 다 나온 것이 바로 이 성남 서울공항 때문에 말 안 들어서 잘랐다는 거예요. 이분이 가장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아, 그 사람들은 참여정부 때도 계속 반대해서 예. 못 해줬잖아요, 그거. 계속 반대를 해 왔는데 장성들이 반대하니까 그런데 못 이번에 해주는 거예요. 허가를 끝내 한 거예요.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특정 정권을 사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반드시 MB 정부가 나 대답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대답 안 해요, 근데. 해야죠. 혹시 뭐 이명박 대통령 지금- 전화번호 있어요? 물어볼 수가 있어요, 전화번호. 지금 그런데 지난 정권에 문제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 벌써 지금 포스코 한번 털고, 네. 효성도 있었죠. 그리고 이 자본외교 비리 털고 효성 털고 계속 털었는데 이번에 롯데 문제는 너무 심각한 게 롯데는 지난 정권 때 너무 소문이 많이 났어요. 김해 유통단지도 주고 부산 롯데타운도 생기고 저 100 그 몇십 층짜리 빌딩도 허가를 해주고 면세점도 대폭 확대를 시키고 이 롯데에 대한 것은 가히 특혜라 해도 무방할 정도의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고려대 경영학과 동문인 예, 뭐 장아무개 씨. 예, 동기죠. 그 사람을 롯데 사장으로 만들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있네. 당선되자마자 이 면세점과 롯데호텔, 롯데월드를 이끄는 총괄 사장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네. 취임 직후에 참 이명박 대통령 마음씨 고와 이렇게 동문을 잘 챙겨주는 훌륭한 분이세요. 반회법을 쓰신 겁니까? 아이, 너무 고급한 반어법. 그러잖아 그 저기 유승민 의원 그 복당은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저 개인적으로 뭐 유승민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우리 당이 인식해져서는 결코 안 된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이 4.13 총선에 국민들로부터 왜 그렇게 심하게 멀어졌느냐. 거의 해모감을 가질 정도로. 그게 유승민 의원을 아예 처음부터 당신 공천을 못 준다. 이한국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나이스하게 해버렸으면 차라리 국민들이 이렇게 화나지는 않는데 쉽게 말하면 피를 말렸잖아요. 거의 뭐 본인이 나가도록 이렇게 피를 말리는 그런 모습들에 우리 국민들이 화가 너무 난 거거든요. 이 복당 문제는 저희 새누리당이 깨끗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잖아 저기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지금 어떤? 모르겠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으신 것 같고 아, 다른 당 일에 대해서 뭐라고 자꾸 알가발고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뭐 지금까지 계속 했으니까 하세요. 아니 자꾸 뭐라 그러시니까 이제 아니 내가 말하기가 안 물어. 조심스러운데 안 물어. 저희 당도 그런 분이 있어요. 공천 배제했다가 당선되신 분들 예.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해찬 의원이죠. 뭐. 그러니까 양당 공천을 흔쾌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양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 당이 이렇게 판단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된 걸 수용하겠습니다. 저희 당에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정중히 뭐 초대라 그럴까요? 초청하는 게 맞는 자세인데 양당 다 안 그런 것 같고요. 다만 유승민 의원에게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굳이 그렇게 서둘러 복당 신청할 일이었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이 더 컸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꿋꿋하게 지켜왔던 그 어젠다나 가치가 있다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약간의 긴장이 더 유지되더라도 그거를 좀 더 살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저는 그게 새누리당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매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입당원서를 딱 복당원서를 내고 나니까 이거 할 거냐 말 거냐는 걸로 너무 이렇게 문제가 외소화돼 버린 것 같아서 저는 그 선택이 조금 아쉬웠어요. 지금 요 대목 아주 중요합니다. 네. 우리 이천의 의원이 지금 고단수의 정치적 처방을 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유승민 의원이 복당되지 않으면요 무소속으로밖에 남아있지를 못해요. 그렇죠. 대한민국 정치에는 무소속은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라도 크게 어떤 정치적 무게감이나 정치적 어떤 의미를 담아내지 못해요. 우리 사회로부터, 네네. 국민들로부터. 지금 이 말씀은 그렇게 함으로써 새누리당이 활력 없이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분은 빨리 복당해가지고 뭐 정말 박근혜 정부와 좀 척을 지면서 각을 세우더라도 이런 뭐 또 소신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 목소리가 있어야 돼요. 뭐. 아이돌 콘서트 뭐 이렇게 저 기다리는 것처럼 그 밤새서 막 이렇게 기다리는 법안. 법안 1호 법안 뭐 이래가지고 그게 1호 법안 타이틀이 굉장히 뭐 상징적 의미가 있나 봐요.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살짝 중요한 것은 네. 각 정당에서 예. 제출하는 1호 법안 이게 이제 중요하죠. 아니 그 저기 김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이제 노동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노동개혁법을 이번에 예. 발의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뭐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뭐 이런 노동개혁법들이에요.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 단축법 아니죠. 지금 현재 주 60시간까지 가능한 걸 앞으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고용보험법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그 실업급여하고 고용 서비스를 연계해가지고 고용보험이 앞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뭐 내용이에요. 예. 아니 우리 그럼 저기 어떤 거를 좀 하고 싶으세요? 뭐 정치 관련 뭐 법을 좀. 네, 정치 관련법을 좀 예. 바꿔보려고 하는데 정치 관련법이라 하면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네네. 이런 건데요. 특히 이제 공직선거법 현역과 비현역 도전자 간에 너무 현격한 격차가 있거든요. 선거법을 현역과 비현역 간의 차이를 좀 줄이거나 없애는 쪽으로 해보겠다고 했더니 다들 혀를 차더라고요. 그거 안 될 거다. 국회의원들이 다 현역인데 자기 손해 보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꼭 그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공평하게 경쟁하자는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공감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 좀 뭐 우리 김성태 의원님께서 공감하실 것 같은데 지금 선거일이요 네. 쉬잖아요. 근데 이게 유급 법정 공휴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시는 데가 많아요. 일이 많은 데를 모시게 하니까 이게 투표율이요 여야 간에 이게 유불리를 막 따지는 문제라서 그렇긴 한데 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투표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야당에게 유리하다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 대선 때도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투표율을 법정 유급 공휴일로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투표율이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또 같이 얘기합시다. 예.